자, 오늘의 주제는 여기 이제 들어오실 때 그 채팅방 거 설명에다가 제가 이제 써놨거든요. 대충 이제 관련 분석에 대해서 다시 저기 조금 더 이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명상은 왜 필요한가? 이런 거 알아보고, 조식 호흡이랑 주시자 명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어니언 루시딩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뭐 겸사겸사 해서 고지해드리려고 여기에 내용이 넣었죠. 글씨 잘 보이죠? 예. 베리타님이 중요한 거 물어보셨네요. 카멜로님은 시크릿으로 이루신 일이 있는지요? 네, 항상 이제 이루고 그러고 살고 있죠. 그러고 살고 있죠. 저희 카페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제 제 성향이나 그 어떤 그 지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신데, 자,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가장 좀 여러분들한테 경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남의 시크릿 체험담이에요. 시크릿 같은 거 이제 그 나누는 카페에 가면은 가장 인기 있는 코너가 있어요. 서점에 가면 무슨 뭐 베스트셀러 코너쯤 되겠죠? 자, 그 코너가 뭐냐면은 체험담 게시판이에요. 체험담 게시판. 그래서 누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러이러한 걸 이루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우 하고 몰려갑니다. 그걸 읽고 눈물도 흘려보고 희망도 가져보고, 자, 그리고 그대로 뭐 따라도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 잘 안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개개인의 현실 출력 회로가 다른데, 그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뭐 이러한 것이 이제 성공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기분도 좋고, 그 다음에 다른 이들한테 뭐 나누고도 싶고, 뭐 자랑도 하고 싶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런 글들을 올릴 거예요. 자, 올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건 그 사람한테 통했던 방식이에요. 그 사람의 현실 출력대로. 그 사람의 관념망, 세팅되어 있는 그것에 통했던 이제 그 방식인 거죠. 그런데 남이 이렇게 해서 됐다니까 나도 무턱대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이유는 뭐냐면 나와 그 사람의 이제 현실 출력 회로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는 것보다 그냥 세상 자체가 돌아가는 원리, 이 세상 자체가 돌아가고 현실이 나타난 원리, 그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빵을 만드는 법,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고 있는 거죠. 하면은 그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나의 현실 출력 회로에 맞춰가지고 이제 살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뭘 이루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이제 책에도 안 넣으려고 그랬어요. 안 넣으려고 그랬다가 이제 가볍게 이제 집어 넣었죠. 그런 부분을. 어찌됐든 그런 것들에 너무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고 스스로 수행을 하고 현실에 적용을 하면서 확인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해 나가시면. 사랑이님이 욕망이 점점 사라져요? 네, 좋습니다. 욕망이 점점, 자, 욕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뭐 그 소망이라면 그 소망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일시적이었던 거죠. 일시적으로. 그 순간 이게 뭐 안 되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어떤 이런 환상. 그것으로부터 나타난 어떤 소망이 되겠죠. 커님이 재밌는 거 물어보시네요. 수도원 다녀온 후에 이제 요리했다고 들었는데 대중의 지혜를 전파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수도원 생활 전과 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인식은 많이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말 그대로 이제 인연 흐름 따라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렇게 뭐라고 짧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다만 한 가지 이거는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도 자체를 낸 적은 없고요. 흘러갔어요. 흘러가면서 지금 어떤 이 캐릭터가 뭐 이런 역할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쓰이고 있는 거죠. 전체성 안에서 그것뿐입니다. 거창한 뭐 어떤 그것을 품어본 적은 없어요. 담원군 왔네. 반가워요. 야호님, 그 닉네임 특이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삐약이 욕망이 사라지는 게 무섭잖아. 그게 욕망이야. 욕망이 사라지는 게 무서워. 그게 욕망이에요. 오늘 마이크 많이 올립니까? 이상하네.
네, 명상법에 대한 영상도 전부 다 이제 계획 중입니다. 다 계획 중이에요. 조금 올리나? 이게 왜 이러나? 이게 왜 이러나? 앙드레 코스톨라니 님이 담배를 비롯해서 중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 중독의 본질은 자기 규정이 윤회예요. 매 순간순간 나는 이것이다라는 자기 규정이 이제 윤회하는 겁니다. 존재의 잔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게 중독이에요. 담배만 중독인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매 순간 나는 이것이다라는 어떤 그 관념에 중독되어 있죠. 중독되어 있죠. 자, 오늘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모양인데 이걸 제가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 만지는 걸 잘 못해서 조금 울리지만 좀 덜 울리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베리타님, 제가 원래 하던 일이요? 네, 최근에 이제 사회에서 하던 건 이제 요리사였고, 그죠? 네, 그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뭐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냥 뭐 이런저런 이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아주 작은 그런 이제 모임을 또 가지기는 했었습니다. 야, 이게 엄청 이게 빨리 올라가네요. 채팅창이. 소리 괜찮죠? 각자 볼륨을 조금 줄이면 되는 다행입니다. 부산이요? 2년 되면 가겠죠? 일단 코로나 때문에 뭐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당장 뭐 가족들끼리도 코로나 때문에 보이는 게 힘든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바버샵 어디냐고요? 바버샵 아니에요? 동네 미용실이에요. 바버샵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이제 깎았죠? 그분이 되게 잘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미스터 M킴님이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이 없었어요? 성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천직이나 저한테 맞는 일, 제가 진정을 바라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항상 꿈이 없다 보니 만약에 진짜로 찾고 싶다라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그 소중한 마음 그대로 이제 간직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알려지게 될 거예요.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아직 갈팡질팡하고 있다 뿐이지 미래 언제까지나 내가 이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네, 현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기용님이 명상 중 온몸에 큰 진동이 있었습니다. 무선보단 관찰자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게임만 느끼는 차이 정도를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명상하다 보면 이제 에너지 진동 많이 일어나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자발동공이라고 불러요. 자발 떤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흔들만 하는 거. 자가 발전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이제 그건데. 그건 이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뭐라 그래, 에너지들이, 균형을 이제 뭐 찾아가고,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움직일 때 나타나는 일종의 그런 명현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동 오고 막 그러는 거. 크게 큰 어떤 이제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다고요? 있어요. 이게 캠이라서 그렇지? 당연히 있죠. 없을 수가 없죠. 명상하면서 특별한 현상 같은 체험한 게 없는데 아무런 체험이 없을 수도 있을까요?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신비체험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신비체험은 본질적으로 낡은 관념들이 충돌해가지고 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신비체험을 많이 한다면 그게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서질 게 많으니까 체험하는 게 많은 겁니다.
부서질 게 많아요. 예? 전혀 뭐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신비체험이라는 것도 뭐 의식이 만들어내는 그 놀이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전혀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삐약이 부서질 게 없는 거라고? 이게 무슨 소리니? 내가 이렇게 잘 못 읽어갖고. 주시자 명상하고 나서 주시자 자리로 2, 3일 동안 살았는데, 엄청 답답해지면서 에고가 난리 난데. 요즘은 에고랑 주시자랑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주시자라는 거는 흔히 이야기는, 심리학에서 이야기는 이제 뭐 메타인지 의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관찰자의 느낌을 갖다 일단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이따 뭐 주시자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원래 그렇게들 왔다 갔다들 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래요. 베라님이 신비체험이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군요. 네, 신비체험이 신비한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관념들이 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신비체험인데, 많이 체험한다라는 건 그만큼 깨어질 게 많다는 얘기예요. 상이 많다는 얘기예요. 상이 많다는 얘기예요. 707 성님, 저 아시는 인지 분이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온 우주라고 느끼는 것은 스스로 우월하다는 것과는 다른 것일까요?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이완성, 그러니까 이분법이 깨어진 상태에서는요,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월함과 어떤 그 열등함이라는 이런 이분법적 개념의 대립이 깨어져 버리게 돼요. 그 상태에서 우월하다 뭐다 뭐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평범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비범한 상태인 겁니다. 자, 그 상태를 궁극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인어 들어갔구나. 주식호흡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조금 이제. 자,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채팅창에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종교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주시는군요. 윙님? 어떤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죠? 제가 질문을 못 봐가지고. 어떤 종교에 무슨 질문이 있었죠? 종교에 대해서 답을 뭐 안 했다 하셨는데 뭐 어떤 질문이 있었던 거죠? 한 번만 다시 물어봐 주실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참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으시군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앞으로는 그 라이브 모임을 그냥 이렇게 좀 그냥 아주 그냥 프리 테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천주교 신자신데 기도보다 명상에 더 마음이 끌려서요. 기도도 보다 명상에 마음이 더 끌리신다면 명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그 기도라는 것은 어떤 절대자한테 뭐 이제 좀 간구한다, 뭐 빈다, 무언가를 부탁한다, 뭐 이제 이런 의미가 강하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의 기도 영성 중에서도요, 깊이 들어가면은 관상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제 동양 영성의 그 신인 합일의 어떤 명상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시작점은 창조주와 어떤 피조물의 관계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이제 깊어지면은 결국에는 비원성을 확인하는 그 똑같은 길로 합일되게 됩니다. 합일되게 돼요. 질의응답 라방도 좋겠죠? 그렇죠? 네. 종교와 명상 간의 딜레마가 와서요. 근데 그게 이제 고정관념인 거예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나한테 익숙한 기도하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이제 뭐라고 대답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좀 깊은 질문들이라 기억해 놓을게요. 기억해 놓겠습니다. 예. 상사병이요? 아이고야, 상사병이. 일단, 힘내세요. 상사병 어렵죠? 상사병 정말 어렵죠? 자, 그런데 이제 상사병이라는 것도 일종의 중독하고 비슷해요. 이것이 아니면 나는 안 돼라는 어떤 강력한 관념이 작동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관념이 도대체 왜 작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 자체를 먼저 들여다보셔야 돼요. 상사병. 데스님 나라는 것을 확장시켜도 계속 내 몸으로 돌아온다. 느낌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어요. 일단 나라는 것이 무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고 보면은 무언가를 억지로 유지시킬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억지로 유지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네. 레인포퍼님 명상할 때 오음 찬팅 어때요? 예, 좋습니다. 네, 좋아요.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저 채팅창에 또 빠져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왔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저번 주에 저기 이제 관념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조금 이제 빠졌더라고요. 빠져가지고 조금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셔야 할 게 뭐냐면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은 사실 100을 갖다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요. 이건 진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열려있는 채널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이제 지적 수준, 그 다음에 흥미의 정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수행 정도, 의식 수준, 이런 게 전부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이죠.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열어놓고 자유롭게 이제 말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장이기는 해요. 힘든 곳이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카페가 있는 거죠. 카페가 있는 거고, 카페에서 또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이러한 유튜브 같은 채널보다는 조금 이제 제약이 적지만 그거에도 또 제약이 있죠. 그러면 이제 또 오프라인 수업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여러분들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라이브에서 오늘 이제 하는 내용들은 좀 깊은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 좀 전반적이고 제너럴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루는 거죠. 자, 관념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네. 관념 분석에서 사용되는 어떤 분석 툴 자체는 이미 현대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원인의 원인을 찾고 막 이런 식으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심리학적 어떤 그런 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은 허용이라는 차원에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돼요. 관념을 왜 분석하는가? 그거 분석해가지고 뭐하게요? 머리만 복잡해지지.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고 예전에 모르고 살 때는 오히려 더 행복했을 수 있어요. 아니까 더 힘들어. 더 힘들어요. 그럼 뭐하러 이걸 갖다 이제 분석을 하냐 이겁니다. 뭐하러? 끝을 내지 않을 거면 분석을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근데 끝을 내는데 어떤 식으로 끝을 내는가? 허용과 재규정이라는 차원으로 접어 들어가야 됩니다. 관념을 분석을 해갖고 이 허용 작업이 관념 분석의 어떤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제 학문적인 심리치료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툴하고 달라지는 점이 바로 이건데, 이게 뭐냐면은 상대성, 동시성, 전체성을 꿰뚫어 보는 비이원적 관점이 이 허용 작업에 필요해요.
이게 결국에는 비원성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알을 깊어지게 해서 그 알므로부터 우러나오는 지혜 사랑자비로 내 안의 카르마들, 내 안의 관념이들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어떤 그런 작업이 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이거는요, 이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오래된 관념,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새로운 어떤 나한테 유리해 보이는 그런, 나한테 좋아 보이는 그런 관념을 취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버리고 내 입맛에 맞는 저것을 갖다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당장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려고 하죠. 내 입맛대로 골라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입맛이라는 것도 뭐의 소산이에요? 관념작용의 소산이에요. 이 또한 관념작용의 어떤 그 관념작용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관념에 작용하는 하나의 모습인 거죠. 이 입맛 또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내 입맛대로 매번 골라 잡는 거는 끝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택한 이 입맛이 언제까지 또 내 입맛일 수는 없거든요. 상황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고 또 내성이 생기고 막 하면 또 마음에서 또 다른 그 어떤 이제 욕망들이 또 올라오고 막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관념 분석은 기본적으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내 입맛대로 취하는 방식의 어떤 그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성, 동시성, 전체성이라는 세 가지 개념의 어우러짐을 보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을 서로 대립해 있는 모습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과 부정, 좋은 것과 나쁜 것, 불리함과 유리함이 서로 대립해 있는 모습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것과 저것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손바닥이 있기 위해서는 손등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두 개 다 손이죠. 하나의 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있기 위해서는 나 아닌 것들이 있어야 되죠. 남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하나란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려지게 만들어주는 비교의 대상, 상대적인 관계성 안에서 개념적인 비교의 대상이 되어주는 나쁜 것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성공이라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것이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을 보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성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쫓아버리고 뽑아버리려고 하는 낡은 것, 옛 것, 그것을 갖다가 뽑아버린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의 상대적인 개념이 되어주는, 쌍이 되어주는 새로운 것, 좋은 것, 유리한 것, 내 입맛에 맞는 것마저도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관념 분석 그 작업에서는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현실태뿐 아니라 현실태의 상대적인 짝이 또 뭘까요? 가능태라는 거죠. 가능태의 영역 또한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현실이라고 말을 하려면 현실 아닌 것이 있어야 돼요. 꿈을 꿈이라고 말을 하려면 꿈 아닌 것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볼게요. 우리는 지금 현실이라는 것에만 푹 빠져가지고 현실에서 나타나 있는 나의 비참, 나의 실패, 어떤 나의 찌질한 모습에만 빠져가지고 지금 뭐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태보다 훨씬 더 큰 무한한 경우의 수, 무한한 가능성의 장을 보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나의 성공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을 받습니까? 라고 이제 외치죠. 간단합니다. 만약에 지금 나타난 현실의 상대적인 차원에, 그러니까 가능태의 차원에 지금과 다른 상황, 지금과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실패해 있는 모습이라면 지금과 다른
성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지금 이 순간 나의 현실에 실패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치적으로 없어요. 이 부분 또한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관념 분석 작업에서 이 부분 또한. 자,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비이원성에 대한 이제 공부가 깊게 들어가는 거죠. 또 깊게 아주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걸으면서 뭐 인식의 맹점, 그 다음에 뭐 시공간의 실체에 대한 우리의 뇌에 걸려있는 뭐 최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어지게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관념 분석이라는 거는 당연하게 이제 좀 우리한테 익숙한 어떤 심리치료 툴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그것을 이후에 알아본 이후에 재처리하고 재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돼요. 이걸 버리고 저거를 갖다가 취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저것을 이론성 안에서 통합하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 관념 분석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념 분석. 이것을 허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전한 허용을 이제 그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랑으로 행하는 온전한 허용이 자연스러운 새로운 어떤 내 삶의 모습을 재규정하게 돼요. 이게 이제 카르마의 톱니바퀴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관념 분석이라는 게 과정이. 자, 그렇다면 이제 허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하자면, 허용이라는 것의 이제 그 가장 이제 첫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또 부분, 그게 뭐냐면요. 오늘도 카페에다가 글을 썼어요. 우리 사랑하는 삐약이 댓글에다가 내가 이제 쓴 게 있지. 무엇이 되든지 간에, 허용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든지 간에 내 앞에 나타난 그것은, 내 삶에 닥쳐온, 내 삶에 나타난 어떤 그 현실은, 그거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간에, 비참해 보이든 뭐 찌질해 보이든, 나타난 모든 것, 무엇이 되든 나타난 그것은 그것만의 고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타난 고유한 이유가 있고요, 역할이 있고요, 임무가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체험하고 있는 현실, 그 다음에 그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그 현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의 고유한 드라마를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삐아가.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생존 본능에 기반한 어떤 방어 기제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 자체가 이제 관념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관념의 계급도를 공부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기적이고 스스로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방어 기제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방어 기제로. 애석하게 또 뭡니까? 나의 방어 기제와 타인의 방어 기제가 또 다르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안에서도 수많은 수백 수천만의 수억 수조의 내면 아이들끼리 또 서로 간에 또 방어 기제들이 또 다 달라요. 지들끼리 충돌하고 그러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부터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것부터 인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 삐약이가 쉽게 인정이 안 돼서 반발심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렇지. 반발심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런데 반발심이 나오는 그것도 이 반발심이 지금 이 순간 나타남으로 해서 무언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갖다가 인정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지금 그 역할이 뭔지에 대해선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인정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그러면 내가 준비가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알려져요.
내 안의 목소리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속삭이듯이 알려줍니다. 직관적인 알무로 올 수도 있고요. 가슴에 어떤 이제 감성적인 알무로 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 허용에 대한 부분을 저번 주에 이제 좀 말씀드리지를 못해가지고 이번 이제 수업이라 했자고 수업이라 이번 만남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루루님이 진심의 포옹? 누구 포옹하세요? 진심. 근데 이 진심이라는 단어를 갖다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품으셔야 됩니다. 진심을 내셔야 돼요. 관념 분석할 땐 진심이 필요해요. 얄팍한 술수. 이 관념 분석이라는 것을 갖다 잘해가지고 허용 작업을 잘해서 재규정해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걸로 바꿔 먹어야겠다.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통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 안 통해요. 결국에 안 통해요. 탐진치로 다 흘러가 버려요. 탐진치로 흘러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명상이 왜 필요한가? 이게 이 질문이 이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명상이라는 거는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본연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본연의 모습에 대해. 뭡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제 명상이죠. 자, 그렇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안다. 뭐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야?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 이제 아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자,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누가 경험을 한다고 여기고 있죠? 내가 경험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누가 성공하고 싶어요? 내가 성공하고. 비관해가지고 죽고 싶어요. 누가? 내가. 죽고 싶어요. 사라지고 싶어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천년만년 살고 싶어요. 불로장생하고 싶어요. 누가? 내가. 그죠? 누가 꿈꾸고, 누가 좌절하고, 누가 기뻐하고, 누가 슬퍼하고, 누가 고통받고, 누가 행복해하는가? 내가. 자, 이 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아가는 과정이. 명상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말 그대로 몇 날 며칠에 걸려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명상이 필요한 이유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명상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뭐냐면은, 현실로 펼쳐진 세상 있잖아요. 이것을 창조하고 관찰하는 자에 대한 알미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 필요하죠. 현실을 창조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깊은 명상을 하게 되면.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 자체가,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하는 그 창조력, 그것의 이제 실체예요. 그러니까 원동력이에요. 명상 자체가 현실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상에서 뭐에 단순히 마음 편해지고 몸 좀 건강해지고 면역력 좋아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갖고 와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이 명상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돼요.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런가? 조금 더 이제 깊이 말씀드리자면, 명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제 알미라는 게 있어요. 자, 명상을 통해 드러나는 이 알미 시작된 그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동시에 뭐가 시작되냐면 현실이 시작돼요. 그래서 나타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알미라는 것이 드러나려면 알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알매 내용이 결국에 뭐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알매 내용이. 자, 그렇기에 알미라는 것은 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매 내용,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동반하면서 나타나게 되죠.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현실. 그래서 이 알미라는 것을 자각하면 그 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실을 갖고 나가는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시크릿 끌어당기는 법칙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전한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필요한 거죠.
지금 이제 그 댓글들을 지금 좀 읽고 있는데, 제가 지금 댓글창을 일부러 안 보고 있거든요. 빨려 들어갈까봐. 빨려 들어갈까봐.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다들 모여가지고 재미있는 얘기하는데, 나도 끼고 싶은 마음, 막 그런 거 있죠. 어디. 나도. 비슷해요. 댓글창 보면. 또 이제, 여기 이제 모여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 도반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족같이, 좀 내 편같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여기,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 땅이? 응. 땅이 왜? 여기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참나 관련 영상에서 본 댓글인데, 명상을 통해 나를 찾다 보면 빛이 보이고 빛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보면 텅 비어 있는데, 먼지 하나가 보이고 먼지가 곧 우주이고 그 안에 만물이 있다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체험을 하신 그 내용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이제 체험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도덕경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이제 이런 형태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요, 일체 어떤 그 영성적인 신비 체험이라는 것 자체는요, 의식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비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참나의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진짜 참나라는 거는 거기에서 OMR 카드를 한 칸 더 밀려 써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거 자체가 의식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의 이제 표현은 많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이제 주도적인 관념망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뭐 참나라는 것을 갖다 체험을 한다고 할 때도 그 형태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저렇게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참나라는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뭐 이 시간에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라, 어찌됐든 저의 생각을 물어보셨는데요. 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 영적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의 어떤 이제 공통적인 어떤 관념이기도 한 거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런 일체의 신비 체험들이 저물어야 된다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식호흡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특별한 그런 효과가 있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자연호흡하고는 다르게, 어떤 그 우리 인체의 특정한 부분을 각성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이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부교감 신경계가 크게 활성화가 돼요. 조식호흡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 그렇다면 부교감 신경계가 뭔가? 이게 인간의 자율 신경계를 갖다가 살펴보면 교감 신경계가 있고 부교감 신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감 신경계가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항진되어 있다거나, 이게 이제 각성되어 있는 상태는 일종의 스트레스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명상 중에 발생하는 어떤 알파파, 뇌파 같은 그것의 영향으로 이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가 돼요. 면역력 뭐 그런 것도 높아지고, 동시에 뭐냐면은 의식의 어떤 이제 창조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옛말에 도가수행법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현실을 창조하고 싶으면 소원 성취하고 싶으면은 조식호흡해라. 소원 성취하고 싶으면 조식호흡을 해라.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조식호흡이 가지는 이제 그 위력이 있습니다. 꾸준히 수행을 하시면은 이제 그 남다른 성취, 그다음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마이크 소리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좀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조금 뭐 그런 게 있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김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조식호흡 아직 잘 안되고 힘든 것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이렇게 숨 쉬는 방법이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 그래?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당장 쉽게 바꾸는 거는 좀 힘이 든 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개인차가 또 있어요. 개인차가 누구는 조식호흡 이쪽으로 조금 빠를 수 있고 누구는 주시자 명상 쪽이 더 빠를 수 있고 그럼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 모든 수행을 할 때는요 뭐 시크릿으로 뭐 심상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내가 마음 편해야 돼요. 내가 느긋해야 돼요. 그 상태로 수행하시면 돼요. 박경렬님이 이명이 생겼는데 부교감신경이랑 상관이 있나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어떤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명이 심하게 생겼으면 일단 병원에 가서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무엇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지 이제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자, 유튜브라는 열려진 채널에서 이제 함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데서 이렇게 저렇게 얻어들은 정보만 가지고 안심하고 있다.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면은 병원에 가보세요. 안 좋으면 뭐 나쁠 게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주시자 명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할게요. 딴 게 아니라 주시자 명상은요, 보는 놈을 본다, 보는 놈을 자각한다, 보는 놈을 뭐 안다, 이러한 형태로 이제 많이 전해지던 그 수행법이에요. 수행법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뭐라 그래야 돼? 주시자라는 그 느낌에 대해서 잠깐 이제 즉석에서 체험을 해보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계시던 아니면 뭐 폰을 갖다 들여다보고 계시던 이 라이브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죠? 그렇죠? 자, 이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는 나를 대상으로 삼아서 한번 느껴보세요. 무언가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나를 아는 어떤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얘가 이제 주시자 의식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뭐 메타인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메타인지라는 것이 주시자 그 느낌, 주시자 관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처럼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이제 몸으로서의 내가 보고 듣고 뭐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고 있다고 여기는데 이게 사실 보면은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나마저도 인식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알미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어떤 알미라는 것이 인식되는 모든 현상의 배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나중에 가면 이 구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데 일단 이 메타인지의 느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는 자의 느낌을 더듬어가는 훈련법이 주시자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이제 수많은 그 주시자 명상 훈련법들이 있죠. 회광반조라는 이제 또 고급 수행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조식호흡과 주시자 명상을 라이프 루시딩에서도 이제 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그 명상 수행법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제 익혀두시면 좋은 그 기반들이 되는 수행법들이에요. 회음열 호흡 명상을 비롯해서 조식호흡, 호흡 명상들이죠. 이 호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숨 쉴 때 있잖아요. 단순히 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교환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주적 에너지의 교환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간 존재의 정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육체적인 측면을 갖다가 개념적으로 나누어 본다면요. 우리의 몸은 음식을 통해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연료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호흡의 교환을 통해 가지고 우주의 파동 에너지, 맥동을 갖다가 또 공급을 받죠. 그래서 호흡과 음식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부분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은 게 다양한 방식의 호흡 수련이 되는 거겠죠. 단전 호흡, 거기 하나의 그 한 방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우주적 느낌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려가면서 호흡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억지로 어떤 상을 만들어가지고 호흡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들으시는 것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여러분들 마음 안에 파고드는 어떤 시기가 되면은 알아서 그 알미 일어날 거예요. 아, 그때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거구나. 그러면 돼요. 이게 이거구나. 네? 좋습니다. 자, 조식 호흡에 대해서까지 얘기했죠. 주시장 호흡에 대해서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저기 적어놨거든요. 오늘 제가 다뤄야 될 그 테마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들을 다 말씀드려야겠죠. 그렇죠? 자, 이러면서 이제 비이원이란 무엇인가? 이게 제가 이제 테마로 잡아놨지만 이걸 저희 이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 테마에 대해서 뭐 잠깐 말을 해보자라고 뽑았는데 뽑아놓고 후회는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방대해요. 비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깊게 설명을 하려면 너무 방대해요. 비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은 루시딩 로직이라고, 로직 그러니까 이론이죠. 이론. 비원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이원성의 알을 갖다 활용한 어떤 이제 현실 창조 그 부분을 이제 함께 공부하는 분야가 루시딩 로직이라는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게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첫 단계 마련하는 건 끝났고 그 이후 단계부터는 또 이제 또 개발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야죠. 기존에 제가 한 2년 넘게 했었던 어떤 기존의 그 집중반 수업의 형식을 갖다 변형시키고 다듬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그렇게 오래 공부해도 사실 비이원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딱 이렇게 뭐 알기는 힘들어요. 또 개인차가 있고 또 저마다의 개개인의 어떤 고유한 드라마가 있으면 깨져야 할 기간이 더 긴 분들이 또 계세요. 그 과정이 조금 남다른 또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비이원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비이원이란 말은 한문으로 이제 치면은 안일 비자예요. 그 다음 이원 둘 이자에다가 근원 원자인데 두 개의 근원이 아니란 뜻이에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이법하고 정확하게 같은 뜻이고 힌두교식 어떤 그 표현으로는 아드바이타라는 그 표현입니다. 아드바이타 비이원 영어로 하면 no dual이 되겠죠. no dualism.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한 불교의 불이법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둘이 아니다. 두 개의 근원이 아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손바닥하고 손등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손바닥하고 손등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당연하니까. 왜 그래? 내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 나하고 지금 저쪽에 앉아있는 너하고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러면 힘들어해요. 왜 힘들까요? 자, 어찌됐든 간에 나는 이 몸일 뿐이다 라는 관념이 동일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이원이란 뭔가? 일단 나는 이 몸일 뿐이다 라는 규정으로부터 확장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관점이고요. 동시에 세상의 본질이며 속성이에요. 어떤 속성이냐? 이론성이라는 근원의 본질이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작용하는 모습을 비이원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종교냐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비이원성에 대한 가르침은 동양 영성의 전통이에요. 통합이고, 통합이라기보다는 원류예요, 원류. 수천 수만 년이 된 본래의 원류가 비이원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비이원인데 되게 재밌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서양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스페인 수도원 가서 이제 그 신학과 철학, 뭐 그 종교학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막, 뭐 여러 가지 용어, 일신론, 다신론, 이원론, 비이원론, 제한적, 비이원론, 용어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런 용어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저를 가르쳤던 어떤 교수들이나 뭐 그런 분들 설명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서양의 영성가들이나 어떤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을 갖다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오해가 좀 많더라고요. 오해가 크더라고요. 봤더니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볼게요. 이원성이니 비이원성이니 일원론이니 비이원론이니 하는 용어를 만든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개념화하기를 좋아하는 이제 서양 쪽 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그런 용어를 만들 때 그 사람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관념의 어떤 그 기본 베이스, 그것 자체가 이원론이에요. 그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우리 편, 이것은 우리 편이 아닌 것, 이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범신론, 아니면은 이것은 유일신론,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그 용어들과 그들이 파악한 그 방식, 그게 과연 그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비이원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이원론자였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원론자들이 이름 붙인, 그 다음 파악한 그 비이원론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뭐예요? 제대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어긋나 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그 영성가들, 신학자들, 옛날에 그리스도교가 다 장악하고 있을 때는, 그렇죠? 동양 영성을 갖다가 오해를 조금 많이 했죠. 지금은 그러한 오해들이 이제 많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동서양 간의 교류도 활발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현대인들의 의식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오해가 많이 풀어졌죠. 제가 지금 표현을 잘 못했는데 이 부분인가 이원론자가 비이원성과 비이원론이라는 것을 갖다가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비이원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지식을 쓰고 심지어는 사유를 하고 막 할 때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깊게 한번 이제 들여다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다면은 설익은 어떤 이제 아니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내가 사유하고자 하는 대상,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세상,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그 현상, 그런 것들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원론자들이 규정한 비이원론이라는 것은 비이원론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원론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파악한 또 다른 형태의 이원론이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제 질문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이원성, 비이원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제 정의를 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일원성이 상대성의 세상에서 작용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비이원성이다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반을 두고 여러 가지 비원론에 대한 어떤 가르침들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재밌게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참고하면서 공부해 가시면 또 돼요. 공부하시면 돼요. 가끔 왜 이론성이라고 안 하고 비이론성이라고 했나요? 이런 물음들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론성이라는 것은 이제 인식의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이론성이라는 것 자체가 인식의 대상이라면은 그건 이미 이제 분열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의 세상에서 작용하는 근원적인 이론성의 원리를 일컬어 비이원성이다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거죠. 비이원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재밌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준비했던 내용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코어 관념 루시딩 이벤트를 갖다가 이제 고지를 하려고 아주 이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채널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그 시작하는 4회, 5회에 코어 관념 루시딩 온라인 수업 들으시고 아주 솔직하게 후기를 작성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시크릿을 깨닫다 책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아로마 오일이 있습니다. 아로마 오일 중에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그것을 보내드릴 거예요.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아로마 오일은 이제 랜덤으로 가게 될 거고요. 아로마 오일은 랜덤으로. 이거는요, 쓰면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저희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 드리고 싶은데 뭐라 그래야 돼? 저희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가진 게 뭐예요? 책하고 아로마 오일밖에 없죠. 그거 드리는 거예요. 그거 드리는 거예요. 그 책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을 이렇게 곱게 써가지고 함께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하고 랜덤으로 가는 아로마 오일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것들이 각각 여러분들한테 이제 받으시는 분들 필요한 것들이 가게 될 겁니다. 인연의 흐름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후기 쓰는 법은 저희 인스타 블로그 아니면 라이프 루시딩 카페에서 그 정보를 확인하시면 돼요. 거기 이제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정보를 확인하시면 돼요. 정보를 확인할 겁니다. 네, 다 드릴게요. 뭐라 그래야 돼? 코로나 시국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어렵게 버티면서 또 마음 공부까지 하시는 이제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자신한테 상을 주자고요. 휴식도 주고 상도 주고 주자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책은 뭐 그렇다 쳐도 이제 아로마 오일 여기 열심히 만든 거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 작은 선물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작은 이제 즐거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제 이벤트가 되는 거죠. 8월 달에는 이제 매주 목요일 날 그 라이브를 하려고 해요.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는 그게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매주가 아니라 2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뭐라 그래야 되죠? 그때, 달라질 수는 있어도, 어찌됐든, 최대한 아무 일이 안 생기는 한, 아주 이제 라이브 만남은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도 재밌거든요. 반갑고, 심지어는 어떤 주제가 정해지지 않아도 사랑방처럼 열어가지고 서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겠습니다.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걸로 고민하고 있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고, 똑같은 것에 울고 웃고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도반님들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친교를 나누시는 시간 만드시길 또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오늘 채팅창 안 보느라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채팅창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올려주신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반드시 이제 카페를 통해서라도, 그다음에 다른 영상 그런 걸 통해서라도 다뤄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들은 최대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채팅 참. 김용상님이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건지.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항도 반드시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이 저항 때문에 또 잠시 놓아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상처도 얻게 되겠죠. 하지만 마음 공부라는 것의 특징이 있어요. 알미라는 것의 특징하고도 똑같은데요. 한번 알려진 그것은 이제 절대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가 시작이 되면요, 그 흐름에 괴롭고 힘들더라도 따라가세요. 그 결과로부터 펼쳐져 있다라고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저항 때문에 멈췄다가 한참 놓고 살다가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그 영적인 목마름 올라와가지고 또 공부를 또 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다 좋습니다. 이렇게 인연 따라서 흘러가면서 나의 삶 안에서 나만의 그 길이 펼쳐질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시다 보면 개개인들이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알려지겠죠. 이거를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10kg를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반드시 부자가 못한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개개인이 모두 다른 보석들을 얻어가실 겁니다. 늦든 빠르든 얻어가실 거예요. 대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인호0723 명상에 대한 저항과 함께 수면에 대한 저항이 같이 오는데 서로 연관이 있는 거겠죠? 연관이 있죠. 수면에 대한 저항도 그렇고 그 저항의 대상이 되는 건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때 그 연관이 있습니다. 명상 자세요? 명상 자세에 대해서는 이제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떻게 명상하세요? 어떤 자세로 하면 이제 어찌됐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상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상 중에 하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저항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명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완으로 들어가면서 육체가 그동안 이제 필요했던 어떤 부족한 산소 같은 거 공급, 그런 거 할 때 하품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제 명상 시작하실 때는요. 즐겁게 하시면 돼요. 명상하다가 스르륵 잠드셔도 되고요. 왜냐면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상하다 잠으로 이렇게 스르륵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수행하시다 보면은 또 이제 그 잠에 이제 빠지는 시기는 또 지나가게 됩니다. 경계해야 될 거는 수마에 빠진다라고 그래가지고 명상만 하면 이제 잠으로 빠져드는 패턴이 방어 기제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 패턴 자체를 갖다 좀 달리 하셔야겠죠. 수마라고 부릅니다. 수마. 윤희님이 온라인 수업이 뭔가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자, 그게 뭐냐면요. 익명의 재미죠. 익명은 아니죠. 완전 익명은 아니지만, 왜냐면 이제 이렇게 그 닉네임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익명이 또 재미죠. 그렇죠? 차가운 돌멩이님이 매일 명상하시나요? 매 순간 명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알고 보면 이제 명상하고 일상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숨 쉬는 게 명상이고, 길 걷는 게 명상이고, 모든 것이 명상입니다. 모든 것이 명상이에요. 네. 꿈에 나왔다고요, 제가? 가끔 이제 남들 꿈에 다녀요. 바쁘죠, 밤에. 많이 바쁘죠. 태섭이 걱정 마. 수마 딱 너라는 거 알아요. 너라는 거 아는데, 넌 지금 이제 한참 또 성장기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잠 많이 자면 좋아. 잠을 적게 자지는 말고, 알았지? 좋아, 많이 자도 돼. 자, 참나라는 것은요, 이분법적인 분별 안에서 이것은 참나, 이것은 가짜나라고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참나라면 그건 참나가 아니에요. 참나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에서도 나라는 느낌은 있고 꿈속에서도 나라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상상할 때도 나라는 느낌이 있죠. 나라는 느낌이 있죠. 자, 꿈과 상상, 그 다음에 현실 여기에서 모두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어떤 나라는 느낌의 근원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그것이 참나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는 넘어가야 되는데, 자, 어찌됐든, 이 공통적인 나라는 느낌을 탐구해보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화두수행법의 이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꿈속의 내가 참나입니까? 라는 물음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참나든 가짜나든 중요한 거는 그 나라는 그것의 전체적인 개념 자체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의 실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참나가 되든 가짜나가 되든 어제의 내가 되든 미래의 내가 되든 나 아닌 나가 되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개념화된 대상이란 얘기입니다. 개념화된 대상. 여기까지 할게요. 자, 작은 나무님도 들어오셨고, 여기 마지막 제임스 우님, 에카르트 툴레가 이야기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라보는 관찰하는 것과 제가 말하는 주시자 과정은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시자 수행이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 개개인마다 달라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크게 굵직굵직하게 나누자면 한 7, 8단계 정도를 갖다 이제 거치게 됩니다. 거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주시자에 대해서 많은 영성가들이 자기들의 이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거예요. 주시자라는 것은 누가 설명을 하더라도 같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시자라는 것마저도 이제 사실은 하나의 경계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야 돼서 주시자라는 것을 붙잡는 것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주시자라는 것도 하나의 상이기 때문에 경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대상이지 머물러 안주해야 할 어떤 자리가 아니에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만 알고